제호의 이야기가 흐르는 밤에. 오이디푸스. 옛날 아주 먼 옛날, 테바이라는 왕국에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가 살았다. 라이오스는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했는데 오랜 결혼 생활에도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라이오스는 신탁을 찾아갔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신이시여, 저희에게 아이를 내려주십시오. 라이오스 왕이시여,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 아이는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부인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요. 라이오스 왕은 신탁의 예언을 듣게 되고 차라리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사이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이었다. 이 아이는 불길하다. 발목에 구멍을 뚫어 가죽으로 엮은 다음 산에 버리거라. 이오카스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이오스 왕은 아이의 발목을 뚫어 가죽으로 엮은 다음 목자를 시켜 인적이 드문 산에 버리게 되었다. 목자는 아이를 버리려다 아이의 기구한 운명을 가엾게 여기게 되었고 산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게 아이를 맡기고 궁으로 돌아갔다. 목동은 아이의 발목에서 가죽을 빼고 성심껏 치료를 해주었다. 그리고 콜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에게 아이를 바쳤다. 폴리보스 왕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하고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이디푸스는 폴리보스 왕 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이디푸스는 청년이 되었다. 하룬 오이디푸스가 지나가다 한 청년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넌 콜린토스의 사람이 아니고 주워온 아이라고. 뭐라고? 내가 주워왔다고? 그럴 리가 없어. 오이디푸스는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신탁을 찾아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물어보았다. 제가 진짜 콜린토스의 사람이 아닙니까? 폴리보스 왕의 아들이 아니냔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자님, 당신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랑 결혼을 할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깜짝 놀랐다. 원하던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신탁의 예언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오이디푸스는 그 길로 폴리보스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예언을 막기 위해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던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의 일행을 만났다. 라이오스 왕은 자신의 왕국에 반은 사자, 반은 여자의 모습을 한 스핑크스가 나타나 자신이 내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생겨 신탁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던 길이었다. 좁은 길목에서 라이오스 왕과 오이디푸스를 만나게 되었다. 두 무리는 좀처럼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고 길을 비키라 윽박지르며 버텼다. 라이오스의 왕 시종 폴리폰테스는 왕의 앞길을 막고 있는 오이디푸스가 건방져 보였다. 그래서 폴리폰테스는 오이디푸스가 타고 있던 말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
오이디푸스는 화가 많이 났다. 이것들이 가만두지 않겠어. 오이디푸스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들고 라이오스 왕의 일행을 도륙을 하게 되었다. 라이오스 왕의 노예 하나가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오이디푸스 손에 죽음을 당했다. 시종은 이오카스테 왕비에게 가서 라이오스 왕의 죽음을 알렸다. 왕의 죽음과 스핑크스의 존재 때문에 테바이 왕국은 더욱더 시름에 빠졌다. 이오카스테 왕비 오빠 크레오는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공표를 했다. 스핑크스를 되치하는 자에게 이 나라의 왕위와 왕비 이오카스테와 혼인을 하게 해주겠노라. 한편 오이디푸스는 테바이 왕국 안을 여행을 하고 있었다. 오이디푸스 앞에 궁전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길목을 스핑크스가 막고 있었다. 여길 지나가고 싶으면 2개의 수수께끼를 마치거라. 오이디푸스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 알았다. 어디 한번 내보거라. 스핑크스는 눈앞에 인간이 우스웠다. 한 번도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히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냐, 한번 맞춰보거라. 만약에 맞추지 못한다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스핑크스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엔 2발로 걷고, 저녁엔 3발로 걷는다. 이건 발이 많을수록 더 약한 것. 이것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피식 웃으면서 수수께끼에 답을 했다. 스핑크스여, 그건 인간이다. 어릴 땐 4발로 걷고 커서는 2발로 걷지만 늙으면 지팡이를 짚어 3발로 걷게 되지. 그리고 2발로 걸을 때 청년이 제일 강하지만 태어나서 4발로 걸을 때 아기가 가장 약하지.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의 대답에 놀랐다.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2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이 언니를 낳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스핑크스에게 답을 했다. 그건 낮과 밤이야. 낮은 밤을 낳고 밤은 낮을 낳게 되지. 어때? 내 답이 틀려? 스핑크스는 분한 듯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분에 못 이겨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 결국 스핑크스는 머리가 깨져 죽어버렸던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선포한 대로 데비아의 왕이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이했다.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둘 사이엔 자식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도 끝나가고 있었다. 테바이 왕국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델포이의 신탁을 찾아갔다.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나라에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추방하신다면 역병이 사라질 겁니다. 고맙네. 내가 꼭 찾아낼 거야. 여봐라,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잡아오거라. 그런데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왕이 쏘아 올린 그 화살은 왕 자신을 향해 갈 것이니 조심하시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는 바로 당신이요. 오이디푸스는 크게 화를 내고 신탁에서 돌아왔다. 신탁에서 돌아온 오이디푸스는 혼란스러웠다. 아니, 내가 라이오스 왕을 죽였다고?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혹시 크레온이? 오이디푸스는 섭정을 했던 크레온이 자신의 왕위를 탐해 신탁을 매수했다 생각했다. 그래서 크레온을 불러 따지기 시작했다. 크레온,
무슨 흉계를 꾸미는 거요? 내가 역병의 원흉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한 거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크레온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둘은 한참을 언쟁을 했다. 결국 이오카스테가 와서 둘을 말리고서야 언쟁은 끝났다. 크레온은 둘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오카스테는 혼란스러워하는 오이디푸스를 쓰다듬으며 말을 했다. 오이디푸스, 신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과거 신탁에서 말하기를 라이오스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할 것이고 전 제가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봐요. 라이오스 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라이오스 왕이 부활을 시켜 숲속에 버려 어릴 때 죽었고 라이오스 왕은 길거리에서 칼부림을 당해서 죽었어요. 신탁은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오이디푸스는 하나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테바이에 왔을 때 길거리에서 죽인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를 찾아가서 라이오스 왕의 생김새를 물어봤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의 생김새를 듣고 아찔했다. 자신이 죽인 사람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의 죽음에서 살아남았던 노예를 데려오라 했다.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에게 자신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다고 인상착의가 라이오스 왕과 너무 비슷하다고 고백을 했다. 이오카스테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다독여 주었다. 그때 오이디푸스 앞에 코린토스의 특사가 찾아왔다.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폴리보스 왕이 서거하셨습니다. 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왕위를 이어주십시오. 아니다. 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다는 신탁을 받은 자이니 갈 수가 없다. 코린토스의 특사는 과거 오이디푸스가 산에 버려졌을 때 오이디푸스를 주어서 폴리보스 왕에게 바쳤던 목동이었다. 그래서 특사 자신이 어린 오이디푸스를 테바이의 어느 목자에게 받아 왕에게 바쳤던 일을 상세히 말해주고 걱정 말라며 코린토스로 돌아오라 말했다. 오이디푸스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 목자를 데리고 오거라. 이오카스테 왕비는 사색이 되었다. 신탁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 왕비는 오이디푸스 왕에게 더 이상 이 일을 캐지 말아달라 부탁했지만 오이디푸스 왕은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때 라이오스 왕의 아들을 버린 목자가 들어왔다. 그의 입에서 들은 이야기에 오이디푸스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오이디푸스, 자신이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고 어릴 때 버리려고 했던 아들을 목자가 목동에게 맡기게 된 경위까지 상세히 듣게 되었다. 결국 신탁의 말대로 어머니와 결혼한 걸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경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라이오스 왕이 죽은 길거리에서 살아남은 노예가 나타나 오이디푸스가 죽인 자가 라이오스 왕임을 알려주었다. 오이디푸스는 충격을 받아 황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내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다니. 홀로 남겨진 이오카스테는 이 비극적인 사실에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다.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가 죽고 난 후 궁으로 돌아왔다. 눈앞에 자신의 아내, 아니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재앙을 능가하는 재앙이 있거든. 그것은
모두 나의 몫이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황금핀으로 두 눈을 찔러 눈을 멀게 해버렸다. 그리고 이오카스테의 오빠, 자신의 외삼촌 크레온에게 자신을 추방시켜 달라 애원을 했고, 크레온은 오이디푸스를 추방시켰다. 오이디푸스는 눈이 먼 채로 테바이 왕국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다.